빈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은 잘 짜여진 스토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연출을 선보이며 대중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에게까지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제작진들은 이런 화려한 영상미 속에 몰래 여러 디테일들을 넣어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 게임 속 숨어있던 디테일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테일은 미리 예고된 오징어 게임의 결말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의 결승은 456번의 기훈과 218번의 상우가 펼쳤는데요. 둘의 싸움은 초반엔 상우가 우세했으나 이내 기훈이 역전하며 기훈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사실 이러한 결과를 1화 초반에 예고했었는데요. 여기 1화에 등장한 경마신을 보시면 기훈이 응원하는 6번 말이 8번 말에게 뒤처지다 막판에 역전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456번과 218번의 끝번호를 따 이렇게 경마신을 통해 기훈과 상우의 운명을 미리 보여줬던 것인데요. 참고로 67번의 강세벽을 상징하는 7번마는 6번과 8번마와 선도에서 함께하다 먼저 뒤떨어졌답니다. 이 역시 파이널 3에서 가장 먼저 탈락할 세벽의 운명을 미리 예고했던 것이죠. 아저씨, 나 집에 가고 싶어. 두 번째 디테일은 대기하고 있던 차량입니다. 2화에서 참가자들은 동의서 제3항을 이용해 서바이벌이 펼쳐지던 섬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동의서 제3항!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게임은 중단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 역시 지옥이긴 마찬가지였고 다시 한번 좌절한 이들은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와중 기훈은 우연을 가장한 일남과의 만남을 가지는데요. 영감님도 이 동네 사세요? 아니야. 이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이때 일남과 술 한잔을 하는 기훈의 뒤를 보시면 추후 그를 태우고 갈 은색밴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훈은 이후 동일한 차량에 탑승하며 수많은 다른 참가자들 역시 똑같은 은색밴을 타고 다시 섬으로 넘어간답니다. 세 번째 디테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벽면의 페인팅입니다. 참가자들이 처음 숙소에 입소했을 때 벽면은 침대들로 가려져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 탈락 혹은 살인을 당해 침대를 하나씩 빼다 보니 벽면의 페인팅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페인팅을 보시면 이들이 치룰 서바이벌 게임이 전부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설탕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그리고 마지막 오징어 게임까지 전부 찾아볼 수 있죠. 심지어 징검다리 그림에선 부서지는 유리까지 표시해두는 디테일까지 선보였답니다. 네 번째 디테일은 섬에 침투한 황준호 경찰의 수사 도중 등장합니다. 무사히 사무실에 들어가는 데 성공한 준호는 지하로 통하는 문을 발견한 후 수없이 쌓여있는 역대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의 서류를 발견하는데요. 이때 그가 펼친 2020년의 기록을 보시면 참가자의 번호가 2번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참가자가 2번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1번 참가자가 일남이기 때문이죠. 오야, 영감님 1등으로 오셨네? 또한 1999년도 참가자들 리스트의 경우 2020년과는 다르게 1번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이때까지만 해도 일남 역시 그저 관중으로서 게임을 관람했기 때문이며 추후 더욱 깊은 재미를 느끼고 싶어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부터 참가자로서 게임에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그 안에 왜 들어온 거야? 다시 느끼고 싶었어. 관중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기분을 말이야. 다섯 번째 디테일은 일남의 연계에 대한 힌트입니다. 줄다리기 게임 이후 일남은 숙소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드러눕는데요. 심지어 그는 야밤 사이에 바지에 실례까지 해버립니다. 하지만 사실 일남의 이런 모습은 그저 아픈 척 연기했던 것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는 다음 게임에선 무조건 짝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자신과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지 않도록 최대한 병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누구의 짝으로도 뽑히지 않는다면 굳이 구슬치기 게임에 참여하지 않아도 조용히 퇴장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증거로 여기 바지에 실내한 일남의 옆에 빈 물통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남은 실제로 오줌을 쌌다기보단 물을 이용해 오줌을 싼 척 연기했을 가능성이 크답니다.
즉 뽑히지 않는 참가자는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일명 깍두기 룰은 혹시라도 일람이 누군가에게 뽑힌다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둔 룰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면쓴 놈들이 나보고 깍두기래. 짝이 안 맞아서 혼자 남은 사람을 깍두기라고 하잖아. 여섯 번째 디테일은 구슬치기 게임 속 일람의 모습입니다. 일람은 기훈과 게임을 진행하다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며 자신의 옛집을 찾아 나섰고 이내 자신의 집을 발견했다며 좋아하는데요. 내가 옛날에 마누라랑 아들이랑 이 집에서 살았어. 사실 일람의 집을 향한 여정 자체가 그가 실은 뒤에서 모든 걸 준비한 주최자라는 힌트였답니다. 생각해보면 주최 측이 굳이 일람의 어린 시절 동네를 콕 꼽아 세트장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데요. 따라서 일람의 지시가 있었기에 그의 옛 동네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답니다. 그냥 치매인 척하느라 자신의 동네였던 척 연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일람은 구화에서 자신의 동네가 맞다고 밝혔었답니다. 옛날에 아내랑 아들과 함께 그런 골목집에 산 적도 있었지. 일람에 관한 디테일은 구슬치기 게임 중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탈락신인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일람은 기훈에게 마지막 구슬을 넘겨준 후 스스로 탈락을 택합니다. 우리는 깐부잖아. 하지만 이후 벌어지는 그의 총살 장면에서 화면은 일람이 총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분명 머리에 총을 맞았으면 툭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오직 총성만이 울릴 뿐이었습니다. 즉 이는 사실 일람이 총에 맞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힌트였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일람이 사실은 이때 죽지 않았다는 힌트는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여기 기훈이 비틀거리며 빠져나온 집을 보시면 분명 총에 맞아 쓰러져 있어야 할 일람의 시체가 눈에 띄지 않는답니다. 이미 시체를 끌고 나간 것이라면 핏자국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얼룩 하나 남아있지 않죠. 네, 오늘은 이렇게 오징어 게임 속 디테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 어떤 디테일이 가장 놀라우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저희가 놓친 별개의 디테일이 있다면 이 역시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해치거나 돈을 받아내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